네, 오늘 뉴스인에서는 새누리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입니다. 남경필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한 1, 2년 동안 10번 이상은 초대를 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인터뷰 잘 안 하십니까? 방송 인터뷰를. 별로 할 말이 없었나요? 저희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을 때 항상 초대를 했거든요. 예, 앞으로 자주 출연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네. 예. 혹시 당선이 되면 더 뵙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당선이 되면 더 자주 방송에 나오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그동안 경기지사 출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사를 하셨었고요. 네. 재미있는 말들도 많았습니다. 손은 누가 키우냐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지사는 삼선지사가 최고다. 삼선 짜장이 짜장면 중에 최고인 것처럼 이런 말도 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느끼기에 갑자기 바뀌셨단 말입니다. 마음이. 네. 왜 그런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당의 요청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 경기도민들의 이 지지 이런 것들이 마음을 바꾼 가장 큰 이유가 됐고요. 예. 사실 이제 김문수 지사님이 삼선을 하셨으면 도전하셨으면 우리 당의 승리도 상당 보장이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좋다고 봤는데요. 결국 경기도지사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요청하는 우리 당의 당심 예. 이게 가장 컸습니다. 예. 강압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당 지도부에서? 상당한 요구가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강압이라기보다는 지도부와 예. 또 새누리당의 친이 친박 가리지 않은 많은 선배님들 예. 그리고 또 같이 당 개혁을 노력했던 의원님들이 어떻게 한 목소리로 그러신 걸 보면서 예.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길이구나 이런 판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병국 의원하고는 좀 불편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처음에 섭섭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예. 이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아주 경쟁을 멋있게 하고 예. 사인 간의 사적 영역은 또 아주 친한 형 동생으로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선은 완주하시겠답니까? 정 의원께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손은 누가 이제 키우나요? 새누리당. 지금 김세현 의원 또 예. 여러 이 당의 개혁파 의원들이 이제 우리도 목소리 내겠다. 소장파들이 새롭게. 지금 요새 그러시잖아요. 예.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원내대표는 지금도 그래도 하고 싶으시죠?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게 예. 이게 정치 또 인생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야 될 일, 이런 주어진 의무를 하는 것도 정치인의 책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찌 보면 남 의원께서 당에 대한 헌신, 내가 이번에 한번 몸을 던지겠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오랜만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경기지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아주 비중이 있는 자리인데 네. 대선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거기 나서는 걸 헌신이라고 볼 수 있는가 또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실 마지막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이 안철수 의원이 이제 새 정치를 하겠다고 하셨고 예.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때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셨던 거는 정치가 맨날 갈등을 양당이 싸우면서 하니까 예. 이 구조를 바꿔서 생산적인 정치를 해보자 이런 게 제일 컸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합당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양당제 기존 질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이 새 정치는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요. 네. 그것이 이제 경기도지사로 결정하게 된 마지막 이유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양당제 하에서는 새정치가 불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새 정치는 끝난 거죠. 이제 새로운 유형의 예. 이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구조 바꾸는 건 제가 볼 때 이제 힘들어졌고요. 네. 기존 구조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개혁을 해나갈까?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로서 이 생활 정치 그리고 새로운 정치 문화 이런 걸 보여드리며 해서 예. 경기도부터 새누리당부터 시작하는 그런 개혁을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지금 5선 하셨고요. 네. 생활정치, 새로운 정치 문화를 경기도에서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남경필 예비 후보가 꿈꾸는 경기도의 모습, 비전,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저는 따뜻한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경기도를 만들고 싶고요. 따뜻한 공동체요. 그리고 함께 일자리가 풍부한 강한 이런 경기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따뜻한 공동체라는 건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 다 같이 그냥 나가서 놀다가 예. 배고프면 친구 집 들어가면 밥도 주고 또 잠도 거기서 그냥 자고 어머님 아버님 다 같이 이렇게 온 마을이 한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예.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 깨졌습니다. 그런 게. 그걸 이제 복원해야 되는데 수원에 가면 화서동에 LG 아파트라고 있어요. LG 아파트요? 예. 거기 엄마들이 초대해서 갔더니 예. 딱 입구부터 꽃이 한 발에 있고요. 어.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막 뛰노는데 엄마가 딱 2명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를 손을 잡아서 지하로 내려가 봤더니 창고거든요. 예. 엄마들이 개조해서 공부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인근에 사는 명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네. 또 아주 상위권의 고등학생들이 와서 재능 기부하면서 아이들을 영어, 수학, 국어, 가외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예. 그것도 공짜입니다. 그러면서 부모, 아버지들도 아빠들도 막 참여를 하고요. 생일 파티 같이 하고. 또 눈 오면 눈 치우고. 교통봉사도 딱 합니다. 집 앞에서. 아주 따뜻한 이런 공동체인데 놀랍게도 어떤 결과가 왔냐. 예. 셋째를 낳는 집안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어. 이게 출산 문제까지를 해결하는 예. 이러한 사례를 봤는데요. 전 경기도 전역에 예. 이렇게 따뜻한 공간을 제가 드릴 거고요. 예.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시면 거기다 사회적 일자리, 은퇴하신 교사분들이라든지 여러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곳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군요. 예. 그 복지가 화두지 않습니까? 이제 네. 선택적인 복지냐, 보편적인 복지냐. 어떤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편적인 복지를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현실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이 자립도가 다르고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빚을 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빚을 내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거 아껴서 복지를 확대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저는 사회복지사 출신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예, 1급 사회복지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그 경기도에 지금 현안이 그 복지에 대해서 무상버스 아닙니까? 무상버스. 근데 이번에 말씀하신 금호건은 예. 복지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복지가 아닙니까? 네. 제가 오늘 그 나온 이 석간 봤더니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 김상곤 네. 예비후보께서 오늘 말씀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노인, 장애인, 초등학생들은 그냥 공짜로 버스를 타고 그 다음 해에는 고등학생, 그 다음 해에는 비혼잡 시간 3시간 동안은 모든 승객 이렇게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예. 좋은 정책이 되려면 이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이 주민들한테 좋은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했는데 효과는 안 나오고 거꾸로 많은 갈등이 생긴다면 이건 좋은 정책은 아니죠.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예. 그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합니다. 워낙 경기도민들이 교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복지라든지 또 무상교통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효과도 없는 좋은 정책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시는 건지가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이 뭐를 주민들이 원하는지를 예. 수요자가 원하는 걸 해드려야 되는데 예, 예. 이 교통 문제와 관련돼서 출퇴근하는 이 광역 버스 이용자들은 공짜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원하는 건 예. 서서 가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서서 가면 위험합니다.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내 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의 요구는 또 다릅니다. 예. 시내 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싶어도 노선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하게 가길 원하는 거고 장애인들이 원하시는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고요. 저상 버스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탈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타지도 이용도 못하는 거를 공짜로 해준다는 거는 조금 수요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는 거고 더욱 문제가 되는 거는 예. 이게 이제 전체 교통을 봤을 때 버스가 차지하는 이 분담률은 한 10에서 20% 사이거든요. 요번에 발표하신 이걸 다 더해봐도 그중에 버스 이용자의 또 10사람 중에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이런 정책이에요. 근데 이걸 3천억 정도 들여서 한다는 거는 3천억 원 드나요? 예, 2018년 되면 이게 이제 다 되면 3천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3천억이 그러니까, 더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분담률 한 15%에 그 중에서도 10명 중에 한 사람을 위해서 3천억을 쓴다. 효과가 있느냐? 왜 10명 중에 한 명이죠? 근데 노인, 장애인, 초중학생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전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예. 그 학생, 어르신들, 장애인 이렇게 해보면 그게 한 10% 정도 됩니다. 그밖에 안 돼요? 예. 예. 자, 요 소유 예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김상곤 후보 측에서 밝힌 것은 2015년 950억, 16년 1725억, 2017년 2686억 이렇게 18년에 대한 1년에만 3천억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1년에 3천억 들여서 예. 그 정도의 분들에게 무상으로 해주는 게 과연 복지냐. 네. 저는 이 정책은 좀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정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 뭐냐면 예. 이거 제대로 좀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요? 아니. 이쪽에서요? 정책을 하신 분이 예. 이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한 1,500원 내고 탔어요. 네. 구간 따라 좀 다릅니다만. 예. 그러면 서울 가면 이분들이 바로 직장에 가는 게 아니니까 환승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서울 시내 버스나 서울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이게 한 1,050원이에요. 예. 지금은 그거를 광역버스를 탄 분들은 할인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한 200원에서 300원 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광역버스가 경기도에서 무료가 되면 예. 서울 요금을 다 내야 돼요. 1,050원. 그러면 여기다 엄청나게 다 무료로 해놓고 결국 우리 경기도민들은 서울 들어가서 1,050원의 요금을 또 내야 되는 거죠. 예. 효과가 없잖아요. 예. 자, 이 문제 제가 경기도 안 살아서요. 아주 그 심도 있게 토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쨌건 김상곤 교육감님 입장도 저희가 지난번에 모셔서 들었으니까 시청자들께서 앞으로 계속 들으시면서 판단하시겠고요. 네, 이거 버스 타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3월 5일에 새누리당 최고 중진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네. 잠깐 들어보고 그거에 관련한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이제 새정치 제가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첫째, 싸우지 않겠습니다. 남 헐뜯지 않겠습니다. 경쟁자의 좋은 정책이 있으면 칭찬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공허한 이념 대결하지 않겠습니다. 진보적 가치를 품은 보수주의로 경기도민을 통합하겠습니다. 진보적 가치를 품은 보수주의라고 하고요. 그동안 새누리당 안에서 소장파, 개혁파라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전통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기에는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는 뭔가 좀 정체성이 모호한 것 아니냐. 과거에 뭐 그 무상복지 논쟁이 있을 때 이상한 이념이라고 표현하신 적도 있고요. 보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안보, 국방 예.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그 저의 보수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따뜻한 공동체, 진보적 가치를 저는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중요한 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리느냐가 문제이지 보수 이념이냐 진보 이념이냐는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원혜영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예비후보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 뭐 중진 중에 중진인데요. 이분이 남 의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경기도지사는 등 떠밀려 나온 준비 안 된 후보가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남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의 지역구를 승계해서 의원 활동을 한 것 말고는 다른 경력이 전무하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원에서 5번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 뭐 약속 안 지키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예, 수도권에서 탄핵
국면 등을 넘어가면서 당선되기는 어려웠을 테고요. 뭐 선배님의 말씀은 제가 더욱 더 잘하라는 예. 이런 채찍질로 알고 예. 안주하지 않고 그동안 해온 것처럼 일관된 길을 가겠습니다. 경기지사로서의 준비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제가 앞으로 이제 다 보여드릴 텐데요. 예. 저는 경기도지사의 꿈을 8년 전에 이미 가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때 김문수 지사하고 제가 후보 경쟁을 세게 했죠. 아, 그랬었군요. 예, 그러다가 딱 이번엔 김문수 지사가 날 것 같다 예. 해서 흔쾌하게 도와드렸어요. 음. 그리고 당선되시고 제가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도정을 다 봤고요. 예. 그때 인사도 중요한 인사는 제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도정에 대한 거는 우리 선배님 걱정하시는 거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앞으로 토론하시면 알겠지만 충분히 준비되고 새로운 비전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론조사 결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3월 6일 겁니다. 좋네요, 결과가. 네. 10%포인트 이상 지금 야당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또 다른 것도 있는데요. 여긴 차이가 더 나는데요. 또 있습니까? 여긴 또 결과가 좀 다릅니다. 네. 한겨레신문 조사인데 여기는 아주 근소하게 김상곤 예비후보를 아주 근소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좀 민심 어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좀 다녀보시니까. 이 경기도지사 선거는요. 예. 박빙의 선거입니다. 끝까지 박빙으로 갈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한겨레께 좀 앞에 한 거고 뒤로 가면서 조금 벌어지는 추세는 지금 보이는 것 같지만 예. 선거 가면 다시 또 좁혀질 거기 때문에 네.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예. 제일 위협적인 상대는? 다 어려운 상대예요. 예. 예. 그래도 한 명 꼽는다면? 모르겠습니다. 사실 대답하시면 안 되죠. 네. 이 질문은. 자,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데 제가 안 여쭤본 거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새누리당 또 국회 개혁을 주창을 해왔고요. 예. 노력을 해왔는데 네. 이제는 새로운 길로 새로운 생활 정치로 이 따뜻한 행정과 좋은 정치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경기지사 재선하시고 나면요. 그 해가 재선까지 끝내고 나면 그 해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네. 앞으로의 대선에 도전할 생각도 있으신 거죠?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준비나 그릇이 아니고요. 네. 열심히 도지사 당선시켜 주시면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경필 예비 후보 얘기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